서로 또 임신서 수용소를 자꾸 얘기하면 상대편이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대화의 상대를 안 받아들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말하자면 현실적에서 좀 실질적으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얻은 실익을 얻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함정입니다. 이 도브스 판결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생명의 시작점에 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증을 전개할 때 임신설 혹은 수송설을 전제하고 논증을 전개해야 강력하고 일관성이 있고 모성 속에 빠지지 않는 논증 전개와 실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신설 혹은 수송설은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불연속적인 생명의 시작점으로서 확고한 부동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복제와 단백질 생성이 수정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생물학적인 특징, 생식세포의 분열부터 엄청난 자리 바꿈에 혼란을 겪던 유전자 배열이 수정 순간에 확정되면 그 후에는 변동 없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유전학적인 특징, 성경에 충실한 초대교부들 루터, 칼빈, 셰퍼 등과 같은 정통신학자들이 임신설을 채택했다는 교회사적인 관점, 성교의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본다는 성경적 관점, 미 수정설이 확고한 논증의 출발점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 수정설 또 임신설을 법적으로 반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현실적으로 법과 도덕은 상당히 윤리적 어떤 격차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차피 법으로 이걸 반영할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너무 힘을 빼는 것은 그 쓸데없는 말하자면 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러면 너무 지치니까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서로 또 임신서 수용서를 자꾸 얘기하면 상대편이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대화의 상대를 안 받아들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말하자면 현실적에서 좀 실질적으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얻은 실익을 얻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함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설을 양보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로 없어요. 아주 소소한 것이 지나지 않는데 이 설을 양보하면 본체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찐빵에서 말하자면 껍데기만 조금 같이 먹고 안구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뭐냐면 모든 논쟁에서 사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상대 쪽에서는 이 문제는 골치 아프니까 그냥 덮고 해결된 것을 간주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자, 그 얘기 자꾸 이제 그렇게 끌어가거든요. 그게 아니고 문제는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말하자면 논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낙태 처벌법 제정을 위한 정치운동의 목표. 낙태 처벌법 제정을 위한 정치운동의 1차적 목표는 당연히 낙태 처벌법 제정이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2차적인 그러나 실상은 더 중요한 목표를 가집니다. 이 목표는 유물론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생명윤리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독교인과 교회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목표일 수 있어요. 이 9.11 테러를 통해서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과 펜타곤을 공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그러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공격받으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국경을 강화하고 모든 그 정찰기나 미사일을 본토 수호에 맞춰서 배치하자, 그런 전략을 짠 게 아니고 어디로 군대를 보냈냐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군대를 보냈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가장 먼 거리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입니다. 가능한 한 미국 본토로부터 먼 곳에 전선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전력을 그곳에 다 집중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은 이라크 전쟁, 중동 전쟁에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패전했느냐 패전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쪽에 전력을 묶어 놓으면 그만큼 미국 본토가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미국 군사계의 전략입니다. 같은 전술을 낙태법을 비롯한 논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원하는 법 제정이 힘들 바에는 이 운동을 접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라도
바른 생명윤리 교육으로 잘 키워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운동을 포기하고 기독교인 교육에만 치중하는 전략은 너무 소극적인 전략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선을 세상 정치의 일본진 법제정의 영역에 형성하고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임신설 혹은 수성설을 철저하게 견지하는 기독교 생명윤리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싸움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정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적대 세력의 힘을 그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그만큼 기독교 생명윤리가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생깁니다. 이 사회적 공간 안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위한 생명윤리 교육과 훈련을 철저하게 진행해서 전사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것이죠. 이 공간이 확보되어야 믿음과 생명윤리 인식이 약한 기독교인들을 끌어안으면서 좀 더 수월하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없어도 생명윤리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믿음이 강한 소수는 소외되고 핍박받는 것을 각오하고라도 운동을 하겠지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겁이 많고 이 법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 벌써 움츠러들고 법이 지는 역량이 크기 때문에 법이 반대쪽으로 가면 위축이 되고 움츠러들고 숨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운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의 영역에서 계속 전선을 형성해 싸우면서 이 법이 잘못됐다. 이 법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싸워줘야 겁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극적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조금 숨을 펴고 나서서 같이 그럼 해보자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